안녕 빨리 해. 기쁜 척 하여 빨리. 안녕. 자, 시작합시다. 구체적인 답안 작성 방법인데 행자하게 뭐 그냥 제가 러플리하게 나눴는데요. 그냥 행정하게 유형이 4개가 있는데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만나기 힘들기 싫어하는 브릿하고 여기는 그냥 흐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흐름이 좀 나눠진 거고 제도하고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지향적인 글쓰기입니다. 방금 로마字 1번 맥락과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그죠? 이런 거는 뭐 한번 보시죠. 작년도 행정고시 25점인데 코로나19 딱 나왔고, 자, 방금 1번 신공공관리 정보 운영 방식의 내용과 한계 제시문 상호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시문을 읽어보고 여러분들 미루치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행정법 할 때 이렇게 사례 가서 여기가 무슨 요건이 여기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정부 역할 확대되는 경우 기대되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 3번 정부 역할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점 극복 방안. 자, 일단 3번 문제 여러분, 자, 문제점의 극복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전제는 뭐겠습니까? 정부 역할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 3번 역진 기납으로 구성하셔야 돼요. 3번 여러분들 요즘 작년에 알았다면 아마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썼거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보장국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론적으로 가려면 NPM 나왔으니까 PNPM으로 포스트 NPM으로 포인트 잡아줘야지. 다시 4번이 완성됐죠? 4번.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봅시다. PNPM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 3번에 정보 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로마자 2번에서 여기서 이제 신공공관리적인 운영 방식의 내용과 한계.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서 그 지문에 여러분들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대체율도 지정하고 여행 쿠폰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분절화 또는 형평성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NPM의 한계를 적지 마시고, 자, 보장국가라고 하려면 보장성이 부족했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연결될 테니까. 자, 백워드 인덕션 역진 기납으로 답안지 쓰는 겁니다. 알았죠? 역진 기납으로. PNPM으로 가려면 어차피 여기 부각되려면 분절하는 단어를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분절하는 단어. 그래서 정부 활동에 두 번째, 정부 역할이 확대할 경우 기대 효과와 문제점. 됐습니다. PNPM이 내가 보기엔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작년에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탈신공공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했던 두 번째 원칙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A와 B, C가 나오는 경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러면 답은 현저하게 답은 뭐라고요? 조화죠, 조화. 그럼 여기 NPM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NPM이 지금 너무 과잉이었기 때문에 문제였기 때문에 NPM과 PNPM이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요? 경쟁이라든지 성과, 경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업적이고 집행적인 영역에서는 NPM적 개혁을 그리고 NPM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 NPM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의 조화를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나 보장국가로 쓰면 여러분들이 쓸 말이 좀 많겠죠. 요것도 괜찮고요. 다시 자 갑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정하고 맨 뒤에 내가 어떤 방안을 쓸 것인가부터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끼워 맞춰가고 그래서 서로 만약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으면 저는 첫 문장에 그냥 승부수를 띄울 것 같아요. NPM과 PNPM의 조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구성이 그냥 좀 한 단어로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행정학을 20년 이상 한 분이라서 여러분이 딱 방금 제가 헤드라인만 말해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감 잡았죠. 선생님들은 그것만 보면 바로 알아 그냥 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이걸 확인시켜주는 일반적 과정이고 문장력 필요 없어요. 그냥 키워드들을 많이 쓰면 되죠. NPM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그죠? 포스트 NPM은 8개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8개 뭐 총체적, 합체적, 정부 재집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죠? 8개 다 외우시고 그 내용에서 각각 맞춰서 어떻게 나갈 건지 쓰는 건 귀찮고 힘드니까 제가 크게 어떻게 그랬어요? 행정 이념이나 정부 역할이라는 대외적 측면하고 조직 인사 제모는 필요 없고 조직 인사라는 대내적 측면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M과 포스트 NPM의 조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일단은 첫 번째 원칙 1, 2, 3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는 거꾸로 써 올라간다. 다시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이게 더 중요한 게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쪽 뒤쪽이 배첩이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앞에 힘써가지고 뒤에 많이 못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초한지를 이 정도만 잡아놔도 사실 여러분 답안지 쓸 때 뒤에 거 앞에 거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 다 쓰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뒤에 거 자신이 없어서 그렇잖아. 뒤에가 내가 논리가 클리어리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빨리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좀 빨리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이 문제도 이게 인사조직 50점짜리 문제인데요. 15점이 아니라 30점짜리 문제인데 이건 출제 의도가 너무 명료하죠. 그죠? 1번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번 정보조직에서 역관제의 성공 운영 방안. 헐. 답이 있네요. 역관제의 성공 운영 방안이니까 이런 걸 평면으로 쓰면 안 돼. 다시. 그럼 이번에 필요한지 얘기하시오도 아니고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성공적 운영 방안은 이미 뭐가요? 역관주의 도입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해가지고 어떻게 역관주의 도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출제도 빗나가는 거죠. 다시 문제 정확하게 보시죠. 역관제의 무슨 방안? 성공적 운영 방안이죠. 그러면 자, 뭐 2번으로 하거나 했을 때 요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역관제 도입 필요 뭐 인정 뭐냐면 부상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성공적 운영 방안을 원하겠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로마체 2번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실적제 장단 2번 역관 장단 그리고 로마체 3번
이런 식으로 아무런 어떤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절대 답안 쓰면 안 돼요. 다시 2번 읽어보시죠. 역관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선생님의 의도는 우리나라는 너무 실적제가 강하게 했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역관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는 뭘 써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역관제가 도입하면 역관제의 장점이 뭐예요? 뭐 대응성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책임성, 민주성, 공직에 대한 개방이죠. 그럼 반대말 해보시죠. 우리나라는 실적제의 단점은 뭐라고 지금 현재? 대응성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없고 되게 폐쇄적이고 직권적이라는 얘기죠. 다시 2번 역관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 근데 여기서 이제 잘 구성하면 여기다가 이걸 써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그냥 답하기 너무 쉽죠. 자, 2번 뭐라고요? 역관제의 성공 운영 방안이니까 여기서 이걸 잘 써주면 그냥 점수는 그냥 먹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역관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출제자의 의도를 끌어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그냥 인사인정 일반 원칙으로 채용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그냥 채용, 개발, 유지관리 또는 사기관리 측면에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채용에서 직종, 직군, 직렬, 직급의 문제를 얘기해도 되고 그 뒤로는 그냥 딱히 뭐 어디를 역할임용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라고요? 이거죠, 이거. 뭘 정확하게 긁어줘야 돼요? 역관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게 필요하다. 다시 2번 뭐라고요? 역관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이요. 성공적 운영 방안이고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채용 측면에서 많이 써줘야 되죠. 역관하고 실적이 문제가 되는 게 채용에서의 문제죠. 채용에서 그죠? 됐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이제 삼순환 때 공부 좀 한 분들은 기억나는 거예요? 사무차관, 전문차관제하고 SES 몇 프로? 미국은 SES 10%.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저는 고공단 역관임용 확대.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뭐 장관 정책 보좌관 확대한다든지 이 문제에서는 이걸 세게 써도 돼요. 다시 보시죠. 역관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은 역관제가 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이 부분은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을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항상 숨어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쉽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 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너무 쉽잖아요. 실적하고 역관을 비교하는데 밑에 역관제 성공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적다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여기에 고민을 좀 하면 돼요. 여기에 고민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이런 것도 너무 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의민주 대안으로 수기민주주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쓰라는 얘기죠. 1번 수기민주주의 활성화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2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수기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2018년 문제인데 그냥 공론조사 썼으면 쉽게 그죠?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그죠? 등대숙 수용주 작년에 이제 공론조사가 나와서 외워야 될 필요성은 좀 이제 적어지긴 했는데 그냥 지금도 외우십시오. 등대숙 수용
외워야 됩니다. 수기민주주의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담론의 보정, 그런 담론의 조건. 그러니까 담론이 뭐라고요? 평등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수기성과 수용성이 있는, 그죠? 그런 대화를 우리가 수기민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에서 그죠? 제한 조건이 있네요. 수기민주주의 활성화 관점이네요. 그러면 자, 중요성과 문제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면 수기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대의민주주의잖아. 이걸 써줘야죠. 선생님이 이 단어를 지금 수기민주주의 강화, 활성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럼 여러분, 자, 떠오른다는 거예요? 에이전트 시스템이죠. 도덕적 해이.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 반대말. 기존에 참여는 평등하지도 않았고 대표성도 없었고 수기성도 없었고 수용성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공부한 애들은 다 이거 외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수기민주주의 강조하니까 이런 것만. 그다가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환경 변화. 그리고 이제 이른바 고용된 시민, 소극적 시민이 아니라 적극 시민. 뭐 상당 그냥 바로 답안지 쓰지 마시고, 그죠? 따복 공동체나 또 여러 가지 요즘 식으로 하면 성동구민청, 성동구민청 찾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이렇게 구조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제 의도만 이거는 너무 쉬운데, 그죠? 수기민주주의 단어가 지금 그죠? 3번이나 나왔죠. 특히 방가루 이번에 끝에 보시면 수기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요거죠, 요거. 아니면 정 안 되면 공론조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공론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주민 배심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합의 형성 메커니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다시 왜 수기민주주의가 중요해요? 이제 단순히 유권자, 투표자에서 이제 파트너를 넘어서 오너, 소유자로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측면과 기존의 대의민주, 대린체제 실패. 대린체 실패는 의회는 무슨 실패? 이른바 행정국가와 통법부와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써준 다음에, 아니면 그냥 뭐 아이언트라이언 뭐 생각나는 거 바로 쓰지 마시고, 그냥 딱 맞겠네. 이거 아이언트라이언 거 써주면 그냥 뭐 대의민주 한계를 그냥 바로 보여주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답안지 쓰지 마시고 이런 흐름을 잡아놓고 계속 생각나는 걸 조금씩 써내려가요. 그다음부터는 답안 쓰기 쉽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걸 여기서 강조해 주느냐. 그럼 여기 기존 참여의 여기 소통이죠. 기존 소통의 한계와 무슨 환경 변화? 행정 환경의 변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성이나 배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글쓰기가 뭐라고요? 이론적 배경, 현실적 배경은 너무 뻔하고요. 그래서 기존 뭐의 한계? 의사소통의 한계. 무슨 민주주의 체제다? 대의민주 체제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환경. 단지 원어. 됐죠? 그럼 담론 이론에서는 인식적 타자가 아니라 무슨 타자? 도덕적 타자라는 그런 단어도 한번 써주고, 한 5분 10분 돼 가는데 이렇게 쭉 써니까 쓸 말이 엄청 많죠. 막 쓰기 시작하면 막 지어 짜서 쓰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씩 계속 써보라고. 쓰다 보면 계속 관련된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방안, 이것도
쓰는 방식이 글쓰기는 원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 원칙. 나 같으면 가장 쉽게 답을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수기민주주의 강화의 기본 원칙은 등대숙 수용이고 구체적인 사례. 아마 2018년이었으니까 공론조사 써주실 거고 지금 같으면 뭐 성동구민청이라든지 그렇게 이런 거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시아오도 일종의 수기민주주의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사례를 쭉 써버리면 되죠. 반대로 아니면 사례를 써놓고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 뭐 직접적 방안, 간접적 방안. 여러분들 이제 갈등 관리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실 테니까 사회 자본에 대한 얘기 등대할 수 있어요. 서연아, 내 여기 필기하는 거 뭐냐 지금? 화면에? 됐어.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쓰십시오. 저는 이게 좋은데.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도 되죠. 이렇게. 아니 이거 써도 되고. 그 당시에는 아마 2018년 문제라서 아마 웬만하면 공론조사 물어보는 그런 거라고 눈치챘을 거야 아마. 그러면 더 잘 썼어야 되죠. 좀. 자, 요 문제에서 가장 선생님이 많이 쓴 단어는 뭐다? 수기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뭘 많이 긁어줘야 돼요? 반대말 뭐? 대의민주의 문제라든지 수기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엄청 강조해주고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등대숙 수용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도죠. 대의민주는 이 단어만 기억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울 것 같은데 대의민주의 한계는 뭐라고? 기존의 민주주의는 평등하지도 않다. 대표성도 없고 수기성도 없고 그래서 수용성도 낮다. 이 반대말이 반대말. 비슷한 그냥 뭐야? 아이언철학과 같이 대표성과 평등성, 수기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행시 문제인데요.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전형적인 거죠. 1번 기존 관료제 패러다임에 가해진 비판 동그라미. 2번 신공공관리적 패러다임이 한국 행정에 끼친 영향 동그라미. 3번 신공공 서비스론적 관점에서 한국 행정의 개혁 방안 동그라미. 위에는 영향인데 밑에는 뭐예요? 개혁 방향이죠. 단어 차이가 아주 심각한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선생님은 그냥 그죠? 뭘 많이 쓰라는 거예요? 요 10점 배점되어 있다고 해서 신공공관리론을 10점 쓰면 안 되고 이게 딱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신공공.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구성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일단은 MPS로 쓰는데 자 아마 이렇게 작성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저는 1, 2, 3번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선생님이 아마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개혁에 필요하다. 뭐 자 됐죠? 그럼 MPF 뭐 예를 들면 경쟁 성과다. 핵심 단어 써봅시다. MPS는 주인이다. 봉사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우리나라 관료제의 비판의 핵심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관료제라고 해서 무산일 이런 것들은 그냥 줄글로 기존의 관료제 뭐 복지부도 무산 이런 뭐 피터 프린시플 뭐 그런 거 있죠. 설명 필요 없어. 그냥 쫙 나열하면 돼요. 왜냐하면 2번이 뭐예요? MPM은 우리나라가 경쟁이나 성과가 잘 고객 취향성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그리고 주민, 주인, 봉사, 정책이 그냥 MPS의 핵심 단어 써보시죠. 그럼 자 지울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점이 있고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NPM이 도입됐는데 그 NPM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해결 못했죠.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 MPS가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다시 이렇게만 써도 정말 고독적이죠. 근데 저는 3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개혁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자가 항상 상황적합론적으로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에서 양자가 조화롭게 가면 된다. 이렇게만 답안지 구성해도 엄청 대박 답안이죠. 이해하셨죠 지금? 다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핵심론적 문제점을 잡죠? 2번에 뭐가 있기 때문에? NPM이 있기 때문이죠. 3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MPS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3번에 집중해서 이런 식의 상황적합론적인 조화를 얘기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MPS를 세게 써도 돼요. 제가 이 문제를 그냥 해석하는 건 위에는 영향이고 밑에는 개혁 방안이니까 완전히 리셋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PM적 개혁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상황적합적인 조화보다는 NPM적 개혁 방안을 훨씬 더 많이 써도 된다는 거죠. 제 추측. 이해하셨죠?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관료제 패러다임에서 가해지는 문제점에 대한 불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상황적합적으로 영역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28페이지 2018년 입학고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세 가지죠. 자, A 공기업 나와 있죠? 거기에 40.2 읽어보시죠.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 관료제 및 신공공관리 협력 거버넌스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봐보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설명 안 하면 너 죽는다 이 얘기잖아. 설명할 수 있다잖아. 그냥 아예 평서문이죠. 세 개를 다 이용하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죠. 아, 이분은 세 개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구나. 그죠? 1번 민간위탁 도입 배경이 되는 이론이 강조하는 행정혁신의 가치와 원칙. 이건 뭐 너무 뻔한 거니까 2번 보시죠. 위 상황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될 다양한 가치, 어떤 가치가 충족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설명하시오. 3번 보시죠. 몇 가지 이론을 활용하여? 그렇죠. 딱 있죠. 세 가지 이론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위에 1번하고 2번을 눈치껏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가치죠. 가치. 그러면 이거는 쉽게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서 행정 가치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료제 이론 요 세 개를 지금 이거 잡으세요. 이제 모른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역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은 세 개가 다 좀 활용하라고 나와있죠. 그건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럼 끼워 맞춰야지. 근데 끼워 맞춰다 보면 또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자꾸 나오죠. 가치.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이건 3이 맞죠? 그죠? 이건 뭐야? 투명성, 신뢰성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합법성.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여기 상황적합론은 여기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지하철 문제에 관해서 결국은 최종의 어떤 합법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관료제 이론을
주로 하고, 삼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npm적 개혁을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조되는 측면에서는 뉴 가버넌스를 하자라고 일단 끼워 맞춰줘야지. 다시요. 여기서 잘 들어서 이제 모른다고 안 쓰면 안 돼.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충족해줘야 돼. 알았죠? 세 가지 이론을 활용했으니까 가치를 이렇게 제가 왜 지금 가치를 왜 썼을까요? 그럼 이제 1번에 답이 나와 있네요. 3회를 추가하면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걸 쓰는데 뭐도 합법성도 또는 책임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책임성과 요즘식으로 약간 뭐 보장성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고용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2번에도 충족되지 못하는 요 두 개가 있으니까 3번이 딱 성립하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론이 동시에 상적합적으로 추진됐을 때 행정의 가치가 잘 구현되겠죠? 자, 이런 해결 방안은 잘 들으세요. 무조건 상황적합론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무조건 상황적합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대외적 상황하고 대내적 상황 이런 게 가장 좋고, 뭐 오쿤아이 도메인 오브 달러와 도메인 오브 라이트가 좋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그냥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정확하게 찍어준 거 맞죠? 요런 구성을 해야 돼. 요런 구성. 다시 수기민주주의 관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수기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수기민주주의 특징이 왜 중요한지 답안지에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은 가치를 얘기를 엄청 많이 하네요. 그래서 세 가지 이론을 쓰라며요. 활용하라며. 그러면 무조건 세 가지 이론의 가치를 끼워 맞춰주는 게 이 정도는 뭐 기본 상식이죠. 그죠? 문제를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 놓고 그냥 끼워 맞춰서 쓰면 맞아요. 이게 맞아. 이 문제가 맞아.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2006년 입학고시. 이 문제도 아까 똑같습니다. 베버리안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른바 신공문관리와 정책 네트워크이다. 됐네요. 딴 거 쓰면 죽는다는 얘기죠. 딴 거 쓰지 말라는 거죠. 1번 베버리안 관료제의 장점과 한계. 2번 한국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모형 가로 열고 조합이 바람직한가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식으로 해석하면 이 문제는 답은 뭐예요? 조합이죠. npm. 그래서 여기는 오코너로 하면 도메인 오브 달러, 도메인 오브 라이츠. 그죠? 됐습니다. 기본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세팅돼 있는 답은 조합이죠. 조합. 이런 거 정도는 지금 머릿속에 틀로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죠? 다시 조합이죠. 조합.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성과 고객. 여기 뭐라고요? 네트워크 조직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네트워크 조직 루즐리 커플. 핵심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폴리센터, 센터리스, 다주체성이죠. 신뢰. 됐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징 저주고 단점에서 이 문제는 이제 그죠? 베버리안 관료제의 한계니까 관료제의 한계, 경쟁과 성과, 고객 만족이 부족했고 정부의 독주에 그냥 이 단어를 반대로 만들면 돼요. 그죠? 정부 독주였고 공급자 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npm적 개혁을 추구했고 네트워크 조직이 등장했는데 됐습니다. 점수 배점을 한번 보시죠. 30점이죠. 그럼 이거 몇 점? npm 10점, 요거 10점, 요거 10점이죠. 저 같으면 npm보다는
여기가 좀 더 여러분들 쓸 말이 많잖아요. 일단 내통 넣으면 써야 될 최소한기가 뭡니까? 최소한기 3개의 모형은 무조건 써줘야지.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다 쓴다. 그거 안 쓰면 점수 안 돼. 차제삼각형 극복해서 무슨 공동체?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무조건 써줘야 되니까 내가 보기엔 분량이 여기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방안에서 이렇게 조합으로 써주면 되고 양을 채울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야호, 공로조사, 찾아가는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됐죠? NPM적 계약에 여러분 성공 사례가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주 센세이션한 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교도소? 이걸 설명하면 도메인 오브 라이트와 도메인 오브 달러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얘가 유죄냐 무죄냐는 이거는 진짜 시장의 논리로 개입할 수 없는 인권과 보편의 원칙이죠. 만약 얘가 유죄야, 수용생활을 하고 교화를 하는 게 꼭 정부라는 메커니즘보다는 종교인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다시 여기가 뭐라고요? 도메인 오브 라이트 영역이죠. 여기가 도메인 오브 달러라고. 여기 기본적 결정이고 여기는 세부적 결정이죠. 근데 NPM적 교육의 성공 사례도 한 번쯤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우리나라 민간 위탁의 가장 큰 성공 사례라고 그랬죠. KGC. 우리나라 민영화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다. 유일한 성공 사례. 민영화하면 답이 뭐예요? 안정적 지배그룹과 전문 경영인 방식의 가장 성공 사례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2019년 행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쉽죠. 1번 행정 서비스 전달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정치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 행정 이건 뭐 민주성이고 여기는 효율성이네, 그죠? 됐죠? 창공투 책심 대형 기획 이렇게 쓰면 되겠고 국민 참여를 제고하는 2번이 중요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제고 이거는 여러분 2번은 목차는 정해졌네요. 위에 딱 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측면?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관리적 관점에서 이건 딱 이런 거는 너무 선생님 고맙지 않습니까? 딱 위에 딱 틀을 잡아줬죠. 그죠?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적 방향 여기에서는 4회 4번 정도는 한번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귀찮으면 여기다가 4회 4번 써도 상관없고 뭐 사실 연결하면 뭐 끝도 없는 거니까. 그죠? 됐습니다. 정치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 이거 사례를 기억하면 오늘 너무 많이 쓰는데 자, 이 관리적 방법은 공론조사 상당히 좋죠. 그냥 사례를 줄줄 쓰면 돼요. 이런 정치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이죠. 차이가 뭐라고? 여기는 민주성이고 여기는 효율성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창공투 책심 대형, 여기는 기획. 너무 많은데? 그러면 뭐 국민 생각함 사례를 알아놓으면 답안 쓰기 엄청 편하죠. 그러면 여기 많으니까 성동구민청은 그죠? 스마트 보안관 맞지? 그거는 관리 개선이죠. 여기 쓸 수도 있겠죠. 2019년 대한민국 지식 대상 성동구민청 시빅테크 리빙랩 플러스랩 그죠? 뭐 1타 한 5피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2019년 대한민국 지식 대상이니까 뭐 넉넉하게 올해까지는 뭐 무난하게 써먹을 수 있죠. 그죠? 공신력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단어를 많이 써줘야 돼요? 정치적 측면이니까 창공투 책심돼요. 심하게 아까처럼 뭐요? 시민민주주의적인 측면, 관리 효율성,
됐습니다. 몇 점이죠? 10점이니까 굳이 저는 이제 그래서 답안 쓸 때 이렇게 딱 맞춰서 쓰면 좋은데 10점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기본적 방향에서 뭐 그냥 행정 문화의 변화, 가로 열고 무슨 문화에서 무슨 문화? 위계 문화에서 혁신 문화, 그죠? 그다음에 뭐 국가 성격, 신행정 국가, 보장 국가의 변화, 사회 자본의 육성 등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써주라고. 좀 체계는 없지만 정보를 많이 때려 박으면 점수가 잘 나와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목장 딱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고요. 다음 문제. 이것도 2020년 인사조직인데 1번 대표 관료제의 장점과 한계. 2번 읽어보시죠. 현행 균형 인사 제도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두 가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대상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확대해야 될 것 제안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아예 대표 관료제 엄청 좋아하는 분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저희 암기법이 뭐야? 이지에양 세다. 이거 끝난 거죠. 이지에 이게 암기법을 외우는 이유가 있다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두 가지 정도는 써줘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계층이 4개죠. 이 강론에는 이런 거 못 쓰면 이건 그냥 바로 떨어지죠.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뭐 지역을 적극 고려해야 돼. 지역 할당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이거 진짜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애밖에 안 되잖아요. 간첩이죠, 간첩. 양성평등하고 있죠. 하나 빠진 게 뭐야? 사실 저도청 구분고집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팩트를 외워야 된다고. 여기는 뭐라고요? 세터민, 요즘에는 탈북민이라 그러고 무슨 가정? 다문화 가정. 게다가 이런 문제에서는 진짜 미친듯이 LGBT까지 써줘야죠. 내적 다양성까지 써줬으면 진짜 9점에 12점까지 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출제 의도만 제대로 깨트르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사사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 지금 뭐야, 여러분? 여기서 6점밖에 안 되지만 한계에서 제4회와 역차별 이런 거 어때요? 보다는 그걸 극복하는 이론을 많이 써줘야지. 그래야지 2번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됐습니다. 성과급 2020년 인사조직 1번 30페이지입니다. 성과급의 장단점 2번 개인 성과급에 대비되는 집단 성과급. 이제 아시겠죠? 바로 밑에 여기 이제 2번이라고 하면 한계가 뭐라고요? 결정적인 한계, 결정적 한계, 난제 이미 했으니까, 그죠? 팀. 그래서 여기서 성과급 뭐 성과 측정이 안 되니 어떻고 저떻니 AA 법칙이니 이런 것보다 2번이 뭐예요? 무슨 성과급? 집단 성과급 지금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정적 한계, 난제가 있고 교차적이고 여러 협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성과급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당연히 로마자 3번에 그래서 집단 성과급이, 그죠? 부각되는 거죠. 그래도 집단 성과급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거예요. 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거라고요. 물론 맞아요. 뭐 목표 모성, AI 법칙 이런 거 맞거든. 근데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지 말고 2번을 보면 뭐라고요? 왜 집단 성과급을 냈을까?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성과급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단위로 주는 게 한계라고 보는 분이 이 문제를 낸 거죠. 게다가 이 문제에서 행정학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로 공부도 하신 분들 우리나라의 개인 쉐어링 비슷한 게 있죠. 해봐. 그리 수업 들었는데 총액 인건비 해봐. 암기법. 그렇지. 그래 쓰면 돼. 그냥 가려고 5급이야 몇 프로? 요시 맞았어. 해준다는 거야. 의도적 절감 노력에 대한 자체 전형 허용 바라닫고 끝.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는 게임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개인 쉐어링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이거 1번 따로 써주고 2번 따로 써주고, 그죠? 자 보세요. 2번에 읽어보시죠. 개인 성과급과 대비되는 이란 단어가 무슨 얘기예요?
대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개인 성과급보다는 집단 성과급이 좋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런 문제도 어떤 부분은 쉽습니다. 자, 이제 말로만 해볼게요. 2013년 행정고시인데 1번 고공단의 도입 취지 단 직공제와 실적제의 관계를 고려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시키시오. 끝났네. 그러면 가로는 이제 가로가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도입 취지 목차가 나왔네요. 일반적 취지하고 직공과 실적제의 관계 이렇게 목차 뽑아줘야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직공이면 뒤에 실적제는 직공하고 정반대로 잡아줘야지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실적제를 잡으면 안 되지. 여기는 직공이면 여기는 미국식 인사제도로 그냥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냥 실적제라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는 실적제 하면 미국식 실적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실적제 하는데 우리는 실적제하고 요만큼이 실적제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이 직공이 되잖아요. 실적제는 그냥 소극적인 의미, 그냥 실적과 자기 하는데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고 빵빵하게 보수 주고 폐쇄형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실적제는 그냥 시험 성적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평생 직장 보장해주지, 능력 발전 기회 주지, 폐쇄형 충원하지, 이런 걸 더 해야지만이 직업 공무원제가 되는 거야. 반대로 실적제에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 개방형의 순환보직 안 해주는 이게 흔히 말하는 그냥 미국에서는 실적제라 그러면 이거야. 여기서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거면 같이 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관계 이거는 그러니까 딱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겠네 그러면. 맞죠? 고공단은 직업공무원 제도하고는 부정적인 관계지만 실적제하고는 플러스가 깔끔한 얘기죠. 2번 운영사의 문제점. 3번 뭐예요? 여기에서 운영사의 문제점이 동기부여의 문제네. 그죠? 다시 이걸 됐죠? 목차가 어떻게 뽑는다고요? 도입 취지, 일반적 도입 취지, 그리고 직업공무원 제도와 뭐의 관계 속에서 실적제. 이거는 꼭 포함시키라면서요. 그러면 무조건 목차를 잡아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문제점. 이것도 잡으세요. 똑같이 일반적인 문제점, 동기부여의 문제점 이렇게 잡아줘야지. 3번 이거 보시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절한 동기부여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들어서 쓰라는 거. 그래서 동기부여.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됐습니다. 제가 보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이론도 생각나는 거 막 쓰지 마. 여기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잘 읽어보시면 저는 이분이 고공단을 좀 좋게 보는 분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성과급을 꼭 경제적인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경제적 그냥 제가 해석한 거 여러분이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고공단을 좀 좋게 보는 분이라서 그래서 아차리 PSM으로 가기보다는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BSC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꼭 성과금을 돈으로 줄 필요는 없다. 비경제적 보상에서 무슨 선택권? 그렇죠. 보직 선택권과 같은 것으로 성과급을 줘도 나쁘지 않다. 넘어가시죠. 다음은 32페이지 2012년 재무행정 건전성 됐죠? 됐네요. 건전성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 엄청 많이 쓰라 이 얘기죠. 그죠? 건전성 투명성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 통합재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써야 돼요?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 방에 잡는 게 뭐다? 통합재정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흐름이죠. 그죠? 그런 말을 써줘야 된다고. 건전성과 투명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이거다. 이렇게 써드리고, 이거는 2012년 문제인데 올해 놓으면 뭐라고 써야 돼 또? 통합재정 숨어있는 논점이. 그래도 건전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통합재정이. 그래서 무슨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를 써주는 게 올해 놓으면 이 문제에 숨어있는 논점이죠. 연고사학 산재, 고연사학 산재 이렇게 해서 써주면 좋겠고, 넘어가십니다. 이건 진짜 BSC는 왜 행정고시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19년 입학고시 1번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2번 균형 잡힌 평가를 4가지 관점 대표 지표. 여기 이제 자 내과 결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워요. 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냥 아주 평상문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내과 결제의 재고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인데 20점이네요. 뭐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BSC는 무조건 해야죠. 공공부문에 맞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정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수정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CSF, 맵, KPI까지. 그러니까 BSC는 제가 맨날 어떻게 해요? 내과 결제, 재고가, CSF, 맵, KPI까지 외우잖아. 20점을 쓰려면 이거 3개 다 써야 될걸요 아마. 이거를 안 쓰려면 여기서 재무, 행정학에서는 성과죠. 고객, 행정학에서는 이해관계자, 과정, 적법 절차, 학습 및 성장. 진짜 이렇게 쓰는 답안이 완벽한 답안일 수도 있어요. 사례로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BSC는 기존의 갈등 관리보다 공론 조사는 더 좋았어요. 그 내가 보기에는 비용 전략에 오히려 안 좋았는데 더 돈이 더 많이 들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난 30년간 원자력을 돌려서 한 사회적 유무형의 비용보다 이번에 쓴 돈이 훨씬 적어지더라는 거지. 그리고 기존에는 철의 삼각항에서 몇 놈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이 500명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해공연이 참 있었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적법 절차, ADR이라는 대안적 문제 해결 또는 사업 형성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와 대화하면서 느끼고 배웠겠죠. 그럼 적용해서 써주면 돼요. 이거 써줬으면 그냥 뭐. 근데 용기를 가지세요. 이거 틀려도 돼. 틀려도 된다니까. 근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례를 BSC에 적용한 답안이 몇 개 될 것 같아요.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정학적 논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맞춰주면 좋은데 자신감을 가지고 쓰십시오. 이런 좀 논리가 중요해요. 논리가. 넘어가시죠. 다 끝나갑니다. 이 문제도 꼭 한번 봐야 되는데 대표 관례자만 그래요. 33페이지 2012년 행정고시 문제.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대표 관례자는 실천 사례도 많지만 그에 대한 반대를 주장도 상당한 편이다. 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찬성 안 한다는 거잖아. 아까 문제하고 정반대죠. 대표 관례 놓으면 문제를 5번을 읽어야 돼. 5번은. 아까처럼 대표 관례자만 그래. 행정학 문제에서 대표 관례자만 그래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조직 실현 답안 문제 놓을 수가 없잖아. 관료제 옹호하는 문제가 놓을 수가 없거든요. 대표 관례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뭐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향상 이렇게 수도권에 인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반대하고요. 지방대학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여튼 됐죠?
그리고 역차별의 쟁점을 서술하는 거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대표 관리제의 일반적 문제점, 결정적 문제점, 무슨 차별? 역차별. 이렇게 해서 얘기를 쓰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그냥 출제 의도에 맞춰서 써주라는 거죠. 2010년 입법고시 30점은 공유지 비급 탑다운 제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사 소유권을 부여해준다. 즉 배제성을 부여해준다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소유감을 부여해주면 된다는 건데, 밑에는 세출 예산의 문제점을 관점에서 사전 배분 제도로 쓰라 그랬으니까 조금 출제 의도가 조금 다르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관계형 문제는 잘 들으세요. 그냥 목적론적으로 여러분, 관계형 문제는 설마 관계가 없었는데 냈겠어요? 무조건 관계 있다고 써주고 그 이유를 찾으면 돼요. 1번. 자, 소극 행정의 발생 원인을 관료제의 역기능 관점에서 설명하고, 2번.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함에 불구하고 기대할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겠다. 포트와 논리를 분석해 설명하라.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이건 이제 EPRS를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이론 핵심은 뭐라고요? 이게죠, 이거. 보상을 해줘요, 보상. 특히 외제적 보상이 아니라 내재적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3번은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적극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 보상. 핵심 방안은 뭐라고? 보상은 무슨 보상? 총 보상. 이때는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보상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이론의 핵심은, 답안지를 여러분 조금 재밌게 쓰려면 14점이잖아요. 그러면 잡으세요. 요 이론을 안다라고 전제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노마다 4번이겠죠. EPRS 관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상이죠. 그리고 기타 일반적 관점. 분량 잘 안 채워졌으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알았죠? 이거 써놓고 이거 써도 상관없어. 됐죠? 요 이론을 안다는 전제에서.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 답이 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9년 입법고시 문제인데 양갈 1번 수능 이론이다. 됐죠? 2번 보시죠. 커뮤니케이션, 사회자본, 합리적 선택 이론. 이건 뭐 그죠? 이 답이 너무 쉬운데, 그죠? 근데 조금, 자, CO라고 쓸게요. SC. 됐습니다. 이거는 결국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뭐 써야 돼요? SNS, 모바일, 사회자본, 여러분 뭐? 결속형, 교량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하여튼 열심히 하면 뭘 줘야 돼요?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참여하면. 여기 뭐 앙케이트 조사하는 건데 그렇죠. 뭐 볼펜 한 자루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얘기. 이런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럼 뭘 많이 잘 써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딱 3개의 관점을 써보라고 그랬으니까 다 누군지 웬만한 상식이 있으면 3개의 관점 쓰겠죠? 여기서 특정 포인트는 얼마나 이쪽에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써주는 거야, 이 문제죠. 물론 요 앞에서 이런 기존에 수능이 없었던 게 의사소통이 부족했고 사회자가 부족하고 비용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뻔히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얼마나 좀 더 이런 거, 자, 귀찮잖아. 여기 성동 구민청 써도 돼. 시야가 쓰면 되고. 사회적 기업. 사례. 동아리 쓸 수 있겠어? 맞는 것 같아? 네가 보기엔? 얼마나 좋은 사례인지 알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
그걸 그냥 꿀이야, 개꿀이야, 개꿀. 그 사례도 한번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성동구민청이 모바일 SNS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시어는 결국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끝장 토론과 만장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자원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런 문제도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됐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자 요렇게 그죠? 사회자본 이 전제에 이제 푸트나마의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베르투게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자본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르투게르라는 책에서 사회자본에서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본이 높아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돼. 참여를 위한 제도. 요 문제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것만. 됐죠? 성공정착 방안 넘어가시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브리타. 최악의 브리타는 진짜 최악의 브리타는 여기 있네요. 2013년 입법고시 38페이지 39 이제 두 개만 하면 끝납니다. 38이 진짜 어려운 거죠. 지하경제 양성화 밑줄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39페이지 2014년 행정고시 문제인데 재정위기의 원인을 행정통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2번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통제의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하라. 근데 방금 문제는 내외 강약 요거는 그냥 행정통제니까 약간의 팁을 받아서 롬책과 두닉 틀을 그냥 쓰면 될 것 같고요. 2012년에 지하경제 양성화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온 이유는 2013년에 2월 25일 날 임기가 시작한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이죠.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약이라서 입법고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브리타는 나한테도 브리타지만 상대방도 브리타다. 그럼 브리타에서 여러분 내용을 그 순간에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자, 우리는 그러면 뭘로 승부를 본다? 행정학으로 승부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경제 양성하니까 조직, 인사, 재무라는 틀로서 접근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관료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무슨 관료제가 필요하다? 탈관료제가 필요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주고 거기는 이제 그러면 계약직 또는 임시직 개방형으로 또는 민간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로 민간 전문가를 데려오고 재무에서는 별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행정학의 일반 논리로 써주면 돼요. 이게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답은 아닌 건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하경제 양성화 이 문제 봤자 안 찾아봐요. 내가 이걸 강의하는 순간 행정학의 논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행정학의 논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차피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야. 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잘 모르지만 무언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행정학의 논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애들 딴 거 쓸 때 만약에 이게 지금 20점인데 아이고 값게트 가다 7점만 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기본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산으로 잡으면 무슨 환경, 재정 환경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충 몰라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세금 더 쫙쫙 뽑겠다는 거잖아. 그런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 사회투자국가나 보장국가에서 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세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안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취지나 맥락 좀 적어주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조직 인사, 재무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쭉 써내려가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행정하게 일반 논리로 푸는 거예요. 어차피 다 불이타기 때문에 똑같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39페이지 문제는 그냥 방금처럼 그냥 요 틀로 그냥 접근, 요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의 공식 그냥 각각 하나씩 적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40페이지죠. 여기 이제 2007년 행정고시 50점 문제인데, 가장 이제 행정학에 고수가 되었을 때 제가 거의 항상 한 4순환 정도에 한번 냅니다. 가장 이 첫 번째 문제는 가장 뭐랄까요, 그냥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성해야 돼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 그냥 정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구체적인 대안을 네가 한번, 게다가 뭘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거는 OI, 문과 인구, 기억나죠? 문과 인구. 조직 혁신의 4대 변수가 문화를 바꾸고, 과정 기술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 사례를 하나씩 준비하고 거꾸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행정학으로 써서 가장 고수는 뭐라고요? 맥킨지 모양. 또는 안 할 거지, 맥킨지. 전구 기스 가구제. 맥킨지의 조직 진단 모형도 있고, 아니면 존 코트의 무슨 관리? 변화 관리. 위추, 비, 창, 전, 임단 후제인데, 이렇게 다시 요 문제는 언어 조직 진단의 틀을 갈 건지 모형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뉴 가버넌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게 있으면 좋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이 있는데, 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30초 뒤에 마치겠게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개인데, 그냥 쓰면 안 된다. 문제의 행간의 뜻을 파악하고 출제 의도를 캐치해내는 게 필요해요. 알았죠? 두 번째, 조금 문제 지향적으로 쓰면서 강약 조절했어야 돼요. 장단점이면 그냥 아는 장단점 다 쓰지 마시고, 두 번째에 뭘 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반적인 문제점, 핵심적 문제점 이런 식으로 좀 강약 조절해서 출제 의도하고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답안을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답안 쓰기도 편하고 양을 많이 안 써도 돼요. 됐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